이번 영상은 건물 투자에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건물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건물을 사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건물을 매수하잖아요. 그때는 뭐 저희가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 건물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일단 건물을 사고 나서부터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후에 운영을 하면서도 생기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자금적인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건물 임대 수익이라든지 임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얻으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알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건물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뭐 개인 사업자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법인 사업자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의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으로 사는데요. 일단 법인은 말 그대로 하나의 운영체잖아요. 근데 임대 수익이 안 좋거나 그 재무제표가 안 좋게 되면은 그 은행에서도 이걸 자꾸 문제 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공실이 나고 이러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대법인으로 법인을 내서 건물을 매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굴러가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법인으로 뭐 이거는 물론 개인 사업자로 매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고요. 금리가 만약에 고금리로 올라갔을 때 임대 수익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럴 때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세입자들도 대부분이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뭐 본인이 냈던 이자 비용이 갑자기 금리가 2배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임대 사업자만 그렇게 2배를 이자 부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도 그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실이 생기잖아요. 이 공실이 생겼을 때 대다수가 이제 이자를 갚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자본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계속 까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월세 수익이 들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법인 대표가 자기 돈을 다시 법인으로 다시 돈을 넣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보통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2년, 3년 정도의 그 대출을 그렇게 약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보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고 수익도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담보로 대출을 받던 이 건물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를 확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기존에 내가 받았던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4%라고 했을 때 갑자기 5%, 6%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나마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든 그 이자 비용만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감당이 되겠지만 은행에서 갑자기 원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해당 법인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뭐 1억, 2억 상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건물, 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크게 땡기고요. 자기 자본금을 몽땅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상환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대다수가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도 그 많은 지인들이 좀 있거나 뭐 이런 건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컨설턴트한테 문의를 해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건물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가 되는 건물이라면 갈아타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 아니고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보면 그래도 운이 좋게 대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환을 하더라도 보통 같은 동종업계 은행권이라고 그러면 상황들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조건이란 이런 경우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가 되는 거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뭐 공실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안고 있는데 또 옮겨가는 은행이 또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되는 이렇게 이중고가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한 번에 대출을 상환하라거나 아니면 공실이 생겼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목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공실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부실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금을 회수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운영하는 나의 사업체 입장에서도 공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이자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실 리스크 그리고 법인의 재무제표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내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공실이 났을 때 이 이자로만 한 2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좀 키핑을 해놔야 내가 이 건물 투자했을 때 큰 리스크 없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수선비예요, 수선비. 건물은 수선비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대부분 사람들은요, 새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건물보다는 땅의 가치를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건물을 허름한 건물에 좋은 땅에 입지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게 좋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꼼꼼하게 뭐 하자 사항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하자들은 내가 건물을 운영했을 때 하자 사항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딱 샀어요. 매수하고 나서 월세도 받고 뭐 하다 운영을 하는데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작은 하자 같은 경우는 큰 돈 들이지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누수라든지 뭐 아니면 수도 설비에서 뭐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하수가 막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건물 투자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자본을 풀로 땡겨가지고 대주도 풀로 땡겨가지고 이거를 건물을 매수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리비 같은 수선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1, 20만 원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백만 원, 최소 몇백만 원에서 또 몇천만 원까지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그런 부분을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당장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당장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투입되는 이런 수선비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내가 목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정리하면 내가 혹시라도 금융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 법인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은행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하라는 경우 이럴 때 목돈이 필요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 감당할 돈이 좀 필요하고 반대로 또 세입자가 나갔을 때 내 뜻과는 다르게 나갔을 때 공실이 생겼을 때 그 공실이 한번 생기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상업용 건물에서는 새 세입자가 바로바로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운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실이 났었을 때 내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 2년치 정도의 돈 그리고 마지막은 수선비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수선할 수 있는 그 수선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는 꼭 준비를 해야지 건물을 운영하거나 건물 사업을 운영할 때 내가 큰 다른 부분에 의해서 갑자기 내 건물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중요 리스크들을 꼭 체크해 주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